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의 구조와 어깨의 움직임과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어깨란 것은 우리 몸에서 이 관절 중에 가장 가동성이 큰 관절 중에 하나이죠. 360도 모두 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세 개의 이 뼈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깨뼈라고 하는 우리 견갑골, 그리고 위팔뼈라고 하는 이 상완골, 그리고 빗장뼈라는 이 쇄골, 이 세 개의 뼈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 세 개를 어깨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깨의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 즉 상완골이나 견갑골이나 빗장뼈가 움직이기 위해선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한 자리에서 잘 이렇게 붙어 있고 안정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빗장뼈하고 흉쇄관절하고 붙어 있는 우리 흉쇄관절, SC 조인트, 빗장뼈와 쇄골과 견갑골하고 붙어 있는 견쇄관절, AC 조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상완관절, 상완골도와 그리고 견갑골하고 잘 붙어 있게끔 만드는 상완결절, 여기서 GH 조인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견갑골하고 흉곽하고 이렇게 잘 붙어 있게끔 하는 견흉관절. 이 네 개의 관절과 가장 지금 다루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견갑골의 관절와 속에 상완골두가 붙어 있는 것을 딱 붙어 있게끔 안정화를 시키는 근육이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위쪽에 극상근, 후면 쪽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 앞에 쪽에 대결절 앞쪽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 이런 근육들이 이 상완골두를 관절화에 딱 붙어 있게끔 만들어서 그 다른 근육들이 움직임에서 더욱더 짝힘의 원리에 의해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바로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아무리 다른 근육들이 많은 근육들, 특히 이 상완골, 어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우리 상체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어 근육 아시죠? 코어 근육, 복행근, 다혈근, 골반기저근, 횡격막, 이러한 코어 근육, 그러니까 안정화에 기여하는 코어 근육 외의 근육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 상완골두, 그리고 우리 어깨를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배근, 우리 어깨를 밑으로 내리는 힘을 쓰죠. 그리고 대흉근과 소흉근, 어깨를 견갑골을 앞으로 견인하는 힘을 쓰고, 그 외에 다른 근육들, 뭐 이두근도 마찬가지고, 삼두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근육들이 다 이 어깨의 움직임하고 관여가 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깨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그 크레인을 들 때 중요한 크레인의 축이 중요하듯이 당겨 올리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지를 해줘야 하듯이 이러한 회전근개가 딱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우리 어깨가 충분한 움직임에도 부상이 없고 아픔이 없게끔 그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첫 번째, 회전근개만 놓고 보면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즉 회전근개가 불안정하고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찝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위쪽 가장 회전근개, 우리가 파엘이라고 하죠. 위에 극상근,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 여기 보면 이 견봉하고 올릴 때 자꾸 찝히는 문제입니다. 자,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깨를 위로 올리는 힘은 가장 외전을 시키는 것은 어떤 근육이죠? 삼각근이 쓰죠. 삼각근이 잡고 올릴 때 극상근은 위에 있지만 올리는 힘보다도 이 부분을 안으로 더욱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으로 당기는 힘을, 그런 짝힘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극상근이 너덜너덜해지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극상근이
안정화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당연히 바깥쪽으로 밑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올라가면서 견봉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우리 대결절의 움직임에 올라가는 이 속에 보면은 상완 이두근 장두가 올라갑니다. 상완 이두근 장두가 올라와서 견갑골의 관절와 구멍에 있는 관절순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올라가면서 같이 찝히는 거죠. 같이 찝혀서 염증이 나죠. 그걸 류현진 선수가 아팠던 슬랩병변, 류현진 선수가 이것 때문에 아팠다 그러죠. 특히 야구 선수나 배드민턴이라든가 팔을 위로 들여서 이렇게 많은 격한 동작을 할 때 이 어깨의 움직임에 어깨 움직임을 위로 올려서 뒤로 외전과 내전이 심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틀어지면서의 염증으로 인해서 당겨지거나 했을 때 생기는 병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로 회전근개 파열과 그 다음에 슬랩병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깨 질환 중에 하나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십견이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의 안정화를 해주는 것은 특히 정적 안정화, 그러니까 그대로 고정시켜서 안정화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견갑골 안에 붙어있는 관절하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와순이 있습니다. 부드럽게끔 잡혀서 그 와순이 이두근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완골 주변으로 있는 이런 인대들이나 이런 조직들을 밖에서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 있습니다. 관절낭.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갑 상완인대, 고부 상완인대라든가 이러한 인대들, 관절화선, 관절낭, 인대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정적으로 이걸 딱 잡고 있는 안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안정화를 시키는 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전근개, 극상, 극하, 소원근, 견갑하근, 그리고 이두박근, 장두도 이걸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러듯이 안정화를 해주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슬랩병변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은 동적인 안정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병이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안정화에 기여하는 우리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유착이 돼서. 관절낭이 유착이 돼서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동쪽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을 아픔이 있어도 움직임을 움직여지면 끝까지 움직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관절낭에 유착이 생긴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남이 도와서 움직이려고 해도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올릴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견봉과 대부분 찝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두둑두둑 소리가 납니다. 슬랩병변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두둑두둑. 그때 회전근개나 슬랩병변 같은 경우에는 뇌전, 외전 어떤 근력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것 같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 안정화에 가장 기여하는 우리 견갑하근 같은 경우를 잘 다스려주면 오십견 치료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어깨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우리 경추에 가장 중요한 경추에서 목뼈 경추에서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줄기가 내려옵니다. 그 상완신경총 속에는 우리 팔로 내려가는 어떤 근피신경, 요골신경, 종중신경, 촉골신경 이러한 또 상완 견갑 배신경, 상신경, 이런 장흉신경 이런 다양한 신경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 경추에서 내려오는 통로에 부딪힘 때문에 신경이 제대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
바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 흉곽출구 증후군이 부딪힘이 있는 곳, 유착이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목에 좌우로 넘기고 돌리는데 기여하는 사각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각근에서 중사각근과 후사각 간의 터널 사이로 끼어서 가는데 이 터널 사이에 지나다가 목이 굳어 있거나 거북목이거나 독도를 했을 경우에 여기가 쪼여서 신경이 유착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 쇄골과 늑골, 이 쇄골과 늑골 사이를 또 통과하는데 이 쇄골이 움직임이 확실히 되거나 아니면 견갑골이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견갑골이 예를 들어서 입상견갑 앞으로 너무 기운다거나 했을 경우에 또 쇄골이 안으로 돌아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늑골하고 찝혀서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세 번째로는 이 밑으로 이 팔 밑에 쪽으로 내려올 때 우리 어구돌기, 견갑골 앞에 쪽에 있는 어구돌기라고 있습니다. 어구돌기와 늑골에 붙어 있는 소흉근 밑에 쪽으로 들어오는데 소흉근이 단축이 되어 있으면 라운드 숄더라든가 어깨를 과감하게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단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몸이 약해지신 분들, 위축성 단축이 되신 분들도 이 소흉근에서 신경이 찝혀서 손끝이 저리거나 손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충, 그러니까 동통이라든가 시리거나 저리거나 냉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통증과 냉감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흉곽출구 증후군은 사각근과 늑쇄간격 그리고 소흉근 간격 이 세 군데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충분히 수기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석회화 근육, 말 그대로 석회질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부위에 극상근이나 이러한 이 인대 쪽에 있는 석회가 생겨서 당연히 움직일 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겠죠. 이것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관절 불안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쉽게 되면 경관절이 뭐죠? 이 상완골두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자꾸 빠진다는 거죠. 아탈구증이라죠. 습관성 탈구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습관성 탈구가 자꾸 일어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완골두는 회전근개와 정적 안정화를 해주는 거와 동적 안정화를 해주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러한 인대나 근이나 근육들이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완골두가 어느 한순간에 전도되거나 아니면 내가 팔을 잘못 짚거나 아니면 과격한 동작을 취했을 때 너무나도 구심의를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과격한 동작을 했을 때 전방으로 탈구가 되는 겁니다. 탈구가 한번 탈구가 되다 보면 그 부분이 계속 탈구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고 또 습관성 탈구를 되신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깨의 안정화에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이 회전근개 전체적으로도 다 중요하지만서도 이 견갑골 정면 쪽에 붙어서 대결절 앞에 쪽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갑하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뇌회전을 이렇게 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죠. 뇌회전하는데 안정화를 시키는 이 견갑하근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상완 이두근, 이 상완 이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완 이두근과 즉 우리 팔이 앞으로 이렇게 뇌회전되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줘야지만이 어떤 움직임이나 대부분 전방 탈구가 생겼을 때는 뒤쪽으로 심하게 갔을 때 앞으로 이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안정화를 더욱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갑하근과 상완 이두근은 습관성 탈구 중에 굉장히 강화를 시켜줘야 할 근육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슬랩병변 말씀드렸죠. 어깨관절 와순 파열, 견갑골 속에 붙어있는 와순이
상완이두골하고 붙어 있는데 상완이두골이 심하게 돼서 이게 심하게 당겨지던가나 아니면 움직임을 통해서 거기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운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팔뚝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파열이 돼서 이두근이 단축이 돼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두 개의 근육,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에 대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이 부분들을 수기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먼저 흉골지와 사각근, 견쇄관절인대와 어떤 흉쇄관절인대, 견갑골, 변흉관절이라든가 상완결절 이런 부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이완시키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부에는 경추입니다. 경추가 바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견갑골도 정렬이 잘 돼야 됩니다. 어깨의 문제는 경추와 척추, 이 견갑골 이 모든 것의 정렬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다른 것들을 한번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생각했을 때 회전근개는 안정화입니다. 안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움직임을 통해서는 이건 가동성을 높이는 거죠. 가동성. 근데 안정화는 고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정의 그 의미가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더라도 되도록이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닌 작게 움직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계속 동쪽 스트레칭을 움직이면 아주 작게 해줘야지만이 큰 근육들이 작용보다는 작은 속에 있는 근육들이 작용을 해서 강하게 되는 거죠. 자, 팔 같은 경우에도 외전, 내전도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외전, 내전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올릴 때도 작지만 깊게 움직여주고 이러한 식으로 강화를 하면 분명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견갑골 정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갑골 항상 푸릿하게 유지하게끔 어깨 쪽을 항상 상부 쪽에 힘을 빼고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